이번 주 주제는 2월 16일 오후에 갑작스레 전해진 비보 고 김세론 양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그 어느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요즘 정말 대악플 시대인데 악플을 아무렇지 않게 달고 이런 악플로 인해 연예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네. 대한민국의 배우인 고 김세론 양, 2000년 7월 31일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서 태어났고 올해 25세였습니다. 일단 2월 16일 오후에 속보가 뜨는데 갑자기 배우 고 김세론 양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떴죠. 범죄 혐의점은 발견 안 되었다고 하는데 만나기로 한 지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고 발표가 되었다고 하죠. 고 김세론 양은 2001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데뷔했는데 배우로서는 2009년 10월 영화 여행자로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8월 달 628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저씨에서 소미 역으로 출연해서 대중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죠. 이후 이웃사람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했죠. 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칸에 2번 초청을 받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MBC 쇼 음악 중심의 MC로 발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고 김세론 양이 운전하던 랜드로버 차량이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고 김세론 양은 음주운전 상태였고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고 체열을 요구해서 입건 후 체열 검사한 뒤에 귀가했죠. 이후 체열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227%였다고 합니다. 통상 제가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 보면 수치가 0.1% 넘어가면 아주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도 세게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이후 고 김세론 양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많은 비판 비난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것에 비해서 형사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6명이고 그 중에서는 뭐 10대 로펌 중에 한 곳에 전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게 됐죠. 이후 공판을 거쳐서 2023년 4월 결국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귀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하죠. 작년 4월에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물러났다고 하고 11월에는 영화 기타맨에 캐스팅되어서 올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좀 이제 해보려고 하면 복귀하려고 하면 비난 댓글을 달고 기사로 퍼나르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요. 갑작스런 이제 고 김세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여론은 급반전되어서 동정 추모 여론으로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악플러들 이제서야 손 멈춰. 네, 악성 댓글하고 논란을 만드는 언론. 죽음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네. 음주운전 잘못한 건 맞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한국에 지키면 끝난다는 나락 문화가 남긴 과제다. 재기의 기회도 없이 매장되어 버렸다. 사회가 오징어 게임 같다. 네. 이번 고 김세론 양의 이제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악성 댓글하고 논란을 만드는 언론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성 댓글하고 언론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게 아니죠. 처음 겪은 것이 아니죠,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 악성 댓글, 악성 언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한두 사람이 이런 악성 댓글 그리고 악성 언론에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장 제가 최근 기억하는 사람만 해도 우리는 2019년 10월 14일 가수 설리 씨를 잃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에는 배우 이선균 씨도 잃었습니다. 가수 설리 씨는 도를 넘는 악플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배우 이선균 씨도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는 이제 악플하고
악성 언론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근데 현재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왜 이렇게 자꾸 악플하고 악성 언론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겁니까? 일단 악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말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기사나 게시물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 댓글. 이 댓글로 인해서 형사처벌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 댓글로 인해서 상처 입고 죽음에 이르는 연예인, 일반인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은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있는 걸까요? 특히 연예인에 대한 악플은 왜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연예계의 현실이 그렇다. 일단 연예인은 공적 인물입니다. 공인이죠. 그죠? 공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파급력이 일반 사람보다는 막대한 것이 사실이고,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판 견제 작동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예인이 이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숙명이 뭐예요? 연예인 숙명이 대중의 관심하고 호불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또한 방송계, 연예계가 시청자, 그러니까 소비자인 시청자의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방송 연예계에 종사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이런 평가, 대중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 숙명이라는 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방송 연예계는 다른 사회 영역보다 이러한 소비자의 평가, 시청자의 평가에 민감한 영역입니다. 방송사들이나 유튜브를 보면 시청률이나 조회수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구조상 당연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음. 어떤 분이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구독자가 없느냐? 왜 아직 구독자가 없는지 이렇게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댓글이나 시청률 조회수에 집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단적으로 어떤 가수가 이제 앨범을 내놨을 때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도 대중이 그 가수를 좋아하고 그 가수의 노래가 좋다는 긍정평가가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가수가 앨범을 내놓는다고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가수의 퍼포먼스나 호감도가 다 다르고 어떤 가수는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소위 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방송 연예계라는 곳이 시청자나 소비자의 평가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민감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플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음. 두 번째로는 저는 왜곡된 정의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네. 음주운전이나 마약 같은 것들 범죄 행위 이미 명백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비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법률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죠. 그죠? 형법상 각종 범죄에 대한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사전에 정한 범위의 형벌만 부여하게 되어 있고 그 형벌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종료하는 것을 우리는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인민재판을 우리가 한다거나 아니면 둘러싸서 돌로 치지는 않잖아요. 돌로 던지고 너도 돌 하나 던지고 나도 돌 하나 던지고 죽을 때까지 던져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준다. 그것이 형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으로는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에서 유일한 유사사적 제재 수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악플입니다. 일단 특정인의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이 있어요. 최근에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런 비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하는 수준보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이 낮다고 느껴지면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판사 당신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판사 네 아들 아니면 네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선고할 거냐?" 이런 욕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불이익, 그리고 우리가 합의된 불이익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특정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이 정작 잘 놀고 잘 사회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느낌이 들면서 연예인들 기사에 가서 아니면 SNS에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넌 더 고통받아야 돼. 라는 심정으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악플이라는 유사 사적 제재 수단을 배설하고는 조금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촌내줬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고통 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다 혼내줬다 하는 느낌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악플 다신 분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악플러들은, 이런 게 위에 같은 동기 없이 그냥 악플 달고 보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거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동기나 다른 특정 동기가 아니라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악플 달고 다니신 사람들, 그리고 그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정신과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강력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 이런 악플들은 그러니까 이 왜곡된 정의 자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적 제재를 금지해 놨죠. 그래서 요 왜곡된 정의 자체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동기에서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라든가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분들은 자신이 대단한 정의 실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음. 아니 그럼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 행동이 잘못했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달렸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댓글 다실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실 때 어떤 점을 한번 유의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댓글 다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다시죠. 먼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호감이나 비난이나 비판 의견을 생성하는 것 자체는 어떤 통제를 받았어도 안 되고 통제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형성된 비호감이나 비난이나 비판 의견이 표현되어지는 순간 그 표현 자체는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인격, 타인의 손해 앞에서는 멈춰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즉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내세울 수 없는 거고, 타인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타인의 손해를 감수시키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감수시키면서까지 내 자유를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권의 한계이죠. 내가 한 표현으로 인해서 내가 쓴 악플로 인해서 타인 혹은 연예인이 어떤 자유가 부정당하고 어떤 인격이 말살당하고 어떤 손해를 입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형법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법은 행위형법입니까? 행위자형법입니까? 좀 어렵죠, 그죠? 어떤 특정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부정평가가 죄일까요? 행위형법.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인격이나 생활 태도, 생활 이력에 대한 부정평가가 죄일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형법은 행위형법입니다. 특정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부정평가가 죄이고 그 부정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게 형벌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후에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 행위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범죄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고 정과는 어떻게 있고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병력이 있고 아픈 가족이 있고 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피해자의 손해가 복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피고인이 얼마나 이제 반성하고 있고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복귀가 용이한지 등등등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형벌을 정하는 양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오직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빵을 훔쳐도 어떤 사람은 벌금형, 어떤 사람은 종신형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각종 신문 기사에서는 이 행위 요소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는데 행위자 요소는 이게 잘 안 나오죠, 기사에서는. 판결문에서도 행위 요소, 그러니까 이제 유무죄 판단에서는 조금 많이 그런 건 많이 나오는데 행위자 요소는 간략하게 기재가 돼요. 기사에서는 이제 행위자 요소 이런 거예요. 보통 자극적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뭐 찔러 죽였다. 어떤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제 행위에 대한 거. 행위 요소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행위자 요소는 잘 안 나와요. 기사에서.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기를 마치면 사회에 잘 복귀될 것 같습니까? 재범 위험성이 없는지. 피해자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피해자는 얼마나 이제 피해를 복구받았습니까? 이런 행위자 요소에 대해서는 대중이 관심이 없을 뿐더러 기사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 이제 형이 자기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판단자에 대한 비난 여론만이 거세게 이제 형성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 뭐 엄벌주의가 좋은가? 아니면 판사님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타당한가?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걸 패스하고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행위형법이니, 행위자 형법이니 하고 복잡하게 말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지른 범죄 행위랑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이 행한 범죄 행위는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A라는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고 공인인 연예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비판받아야 하는 행동이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를 한 특정인에 대한 비판은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악플로 변질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특정인의 인격에 대한 비판에 이를 때는 악플로 변질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이런 거요. A라는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A는 인격적으로 무가치한 놈이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도 싼 놈이고 죽어버려야 되는 놈이고 다시는 연예계에 복귀해서는 안 되는 놈이고 A, 옛날에 이런 발언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뭐 알아봤다. 이러면서 특정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흐르면 악플로 변질될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특정인의 인격을 건드리면 악플이 될 위험성이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하고 의견 사람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의견,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범죄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걸 나쁘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의견에 대한 의견,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타인의 의견에 대한 반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한 의견,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의견, 성격에 대한 의견, 일생에 대한 의견 표명자에 대한 의견 표명자 이런 의견 하는 거 보니까 넌 뭐구나 이렇게 다른 의견 표명자에 대한 반박, 이게 사람에 대한 반박,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안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A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B라고 생각해. 너는 A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은 B야.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A라고 생각하냐? 근데 난 B인데. 넌 어떻게 A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용어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더 나간다 보면 야, 너는 어떻게 A라고 생각하고 A라고 행동할 수 있냐? 너 사람 맞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야, 너 연예인인데 어떻게 A라고 이게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니?
"너는 연예인이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면 이 벌써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 표명한 사람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요거는 위험한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쁘기만 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 특정 의견 한두 개를 두고 어떻게 그 특정인의 전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또한 특정 행위 자체는 나쁠 수 있어요. 특정 행위 자체는 나쁠 수 있는데 그 행위를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무가치하거나 그 사람 자체가 무의미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하나만으로 평생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는. 또한 의견을 표시할 때 이제 반박 대상이 되는 게 의견 그 자체고, 의견을 표명한 그 사람이 반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안 돼요. 좀 잘 안 돼요. 분명 상대방은 이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는데 반박당한 사람이 인제 무시받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뭐 기분 나쁜 원인은 대체로 뭐 "어떻게 나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뭐 이런 건데 이건 독선이에요, 독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의견 자체에 대한 반박, 의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고 이게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을 표명한 사람 자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흐를 경우에는 악플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댓글을 쓰실 때 한 번 더 댓글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글을 쓰면서도 퇴고를 하는데 왜 댓글 달고 검토를 안 하세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댓글이 과연 특정 행위 혹은 특정 의견에 대한 반박, 행위에 대한 비난, 의견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낸 사람, 특정 행위,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비난, 비판입니까? 구별해 보시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악플을 달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습도 할 겸 인터넷 기사에서 나온 악플 한번 봐볼까요? 뉴스원이라는 뉴스에서 나온 동일인의 리플입니다. 이 리플을 보시죠. 네. 이거를 보고 진짜 김세론 씨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음.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 드리기도 좀 못한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김세론 씨 인격에 대한, 김세론 씨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까? 이거는 뭐 어떻죠?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세 개 행위 모두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이 리플은 악플이죠. 악플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댓글 작성자의 취지, 원래 취지를 살려서 적절한 리플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극단적인 악플이라면 저는 극단적인 선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취지를 바꿔서요. 첫 번째 줄을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과도한 음주는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줄은요. 음주가 심해지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줄은요.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이제 이 리플을 보는 사람이 이 리플을 보는 거랑 제가 과도하게 바꾼 선풀을 보는 거랑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 동일인은 갑자기 이렇게 바꿔요. 추모하는 리플을 달기는 하는데 이렇게요. "아이고 참 이쁜 아이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왜 힘들었을지는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왜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왜 힘들었을지는 요 댓글 다신 분도 알고 계시겠죠? 편히 쉬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같은 사람의 댓글이 의견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부디 반성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이 바뀌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리플을 달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리플이 이 과연 이 행위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이거 사람에 대한 비판인지 사람에 대한 공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리플 한번 봐 볼까요? 뉴시스라는 언론의 기사에 나온 리플입니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씨가 고 김세론 배우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 왜 세상을 버리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플이 이렇게 달렸어요. 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합니다. 네.
이 세 문장 모두 악플 수준입니다. 사람 인격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선풀로 한번 바꿔볼까요? 극단적인 악플이잖아요. 극단적인 선풀로 한번 바꿔봅시다. 첫 번째 문장.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서유리 씨도 평소 악플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알아도 몰라야 되지만, 세 번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추운 날씨에 복장이 얇아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바꾼 거는 극단적인 선풀이에요. 극단적인 선풀. 이런 악플은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공격이 치우쳐 있고, 제가 바꾼 선풀은 그래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선풀로 바꿉니까? 이 두 중심을 잡기는 참 힘든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에 대한 비난, 사람 인격에 대한 비난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악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리플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을 대하는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고 리플을 읽는 그 읽는 사람들,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만족이나 화풀이 대상 등등으로 리플 달면 당장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 달아봤자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은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입니다. 사실 뭐 저도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대중문화 예술인 중에서 뭐 악플로 정말 힘든 게 상태에 있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그냥 고소 대리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라도 한번 힘든 고비를 넘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예.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 요행이 형사고소 피한다 해도 이 리플 다신 분이 타겟이 된 기사, 의견에 달리는 악플로 그 업보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아직도 이런 악플 달고 계십니다. 동아일보 보면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죽은 거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꼬우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나쁜 행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시면 안 되죠. 이분에 대한 비난 기사에 이렇게 댓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꼬우면 댓글 달지 말든가. 고 김새로운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끝.